안녕하세요. 부동산에도 정답이 있다. 부동산 레시피입니다. 최근 서울 메가시티 이슈 이후 언급된 9개 도시 중에 현재 부동산 가격이 모두 하락하고 있는데 홀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일까요? 오늘은 이 도시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 메가시티 이슈 이후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하나씩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론되는 곳으로는 김포 이외에 고양시,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과천, 광명, 부천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KB 통계를 보면 최근에 위에 9개 도시 중에 이슈가 발표된 이후 가장 가파르게 오른 도시가 있었습니다. 바로 과천시입니다. 23년 9월 대비 24년 1월 현재 2.16% 상승하였습니다. 참고로 24년 1월 기준 전월 대비 상승률을 보면 전국과 서울 5개 광역시, 수도권 모두 하락하였습니다. 서울 메가시티 이슈에 거론되는 9개 도시의 경우 오직 과천시와 하남시만이 상승하였고 나머지 도시는 모두 하락하였습니다. 특히 과천시의 경우 눈에 띄게 상승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과천시의 부동산 가격 흐름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앞으로의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셔서 꾸준히 분석되는 영상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각 영상은 4파트로 구성될 예정이며 첫 파트는 최근 KB 통계를 바탕으로 해당 도시의 가격 흐름을 살펴보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최근 한 달간 거래된 아파트 중 가장 하락폭이 큰 3개 단지를 조사하고 세 번째 파트에서는 최근 거래된 아파트 단지 중 최저가 아파트 3개 단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파트에서는 최근 거래된 아파트 중 최고가로 거래된 아파트 4개 단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트에서는 향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셔서 내 집 마련에 도움되는 정보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파트로 과천시의 최근 KB 통계를 통해 최근 아파트 가격 흐름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과천시의 KB 통계가 집계된 2003년 이후 과천시 아파트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2013년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작년 22년 이후 급락세를 보여주었으나 1년간의 하락세 이후 23년 하반기부터는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보합세를 끝내고 상승세를 이어나갈지 아니면 다시 하락세를 유지해 나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전국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상승세가 앞으로 유지될지는 관심 있게 지켜볼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파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로 최근 최대 폭으로 하락한 아파트 3개 단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평형대인 30평형대를 기준으로 최근 2달간 거래 중 직거래는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300세대 미만의 아파트 단지는 제외하였으며 반복되는 동일 단지 역시 제외하였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국토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습니다. 3위 아파트 단지입니다. 과천시 부림동 주공 8단지입니다. 12개동 총 1400세대, 최고층 15층, 1983년에 지어진 42년차 아파트입니다.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입니다. 2021년 2월 조합 설립인가 이후 사업 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건축 이후 총 2831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로 재건축될 예정입니다. 현재 단지가 건폐율 14%의 용적률 128%이므로 사업성이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구축 아파트 단지이지만 높은 매매가가 형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1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지 입구에 서울 지하철 4호선이 정차하는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단지 바로 앞에 관문초등학교와 청계초등학교, 과천고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반경 1km 거리에 문원중학교와 과천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500m 거리에 과천서울대공원이 호수를 끼고 있어서 산책이나 운동하기에 좋습니다. 또한 1km 거리에 관악산 국립공원이 있어서 등산하기에도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정부과 천청사역과 과천역 사이에 사업지구가 들어서 있어서 편의시설 이용에도 좋은 위치입니다. 22년 6월에
31평 8층이 19억 원으로 최고가를 갱신한 이후 23년 12월 7층이 16억 1천만 원에 실거래되었습니다. 최고가 대비 2억 9천만 원 하락하였습니다. 하락률은 15%입니다. 2위 아파트 단지입니다. 과천시 부림동에 위치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서밋입니다. 15개동 총 1317세대 최고층 32층 2020년 12월에 지어진 3년차 아파트입니다. 방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서밋은 단지 입구에 서울 지하철 4호선이 정차하는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단지 바로 앞에 관문초등학교와 청계초등학교, 과천고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반경 1km 거리에 문원중학교와 과천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500m 거리에 과천서울대공원이 호수를 끼고 있어서 산책이나 운동하기에 좋습니다. 또한 1km 거리에 관악산 국립공원이 있어서 등산하기에도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정부 과천청사역과 과천역 사이에 상업지구가 들어서 있어서 편의시설 이용에도 좋은 위치입니다. 21년 12월에 34평 21층이 21억 5천만 원으로 최고가를 갱신한 이후 22년 11월에 14억으로 최저가로 거래되었습니다. 그 후 1년 동안 꾸준하게 반등하여 23년 11월에 34평 14층이 17억 9천만 원에 실거래되었습니다. 최고가 대비 약 3억 6천만 원 하락하였습니다. 하락률은 16%입니다. 대망의 1위 아파트 단지입니다. 과천시 원문동 레미안슈르입니다. 42개동 총 2899세대 최고층 25층 2008년에 지어진 16년차 아파트입니다. 방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의 다양한 평형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보 5분 거리의 서울 지하철 4호선인 정부 과천청사역이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입니다. 단지 바로 옆에 문원초등학교와 문원중학교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또한 도보 5분 거리에 과천중앙고등학교가 있어서 자녀들 학교 보내기에 좋은 입지입니다. 단지 바로 뒤에 청계산 산림욕장이 있고 도보 1km 거리에 관악산이 위치해 있어서 등산이나 운동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또한 정부 과천청사역 바로 근처에 상업지구가 형성되어 있어서 편의시설 이용에도 좋은 위치입니다. 21년 10월에 33평 7층이 18억 3천만 원으로 최고가를 갱신한 이후 23년 초에 12억 원대로 최저가로 거래된 이후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23년 12월 5층이 13억 8천만 원에 실거래되었습니다. 최고가 대비 4억 5천만 원 하락하였습니다. 하락률은 24%입니다. 이상으로 최근 최대 폭으로 하락한 아파트 3개 단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과천 정부청 사역과 과천역을 중심으로 위치한 아파트 단지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최고가 대비 4억 원 넘게 하락하였으나 23년 초 최저가로 거래된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과천시 최저가 아파트 3개 단지를 순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 과천시 최저가 아파트 3개 단지입니다. 과천시에서 최근 2달 사이에 거래된 최저가 아파트 단지 3곳을 조사하였고 앞선 조사와 마찬가지로 30평대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직거래를 제외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조사했습니다. 단 200세대 미만의 아파트 단지는 제외하였습니다. 최저가 3위 아파트 단지입니다. 과천시 부림동에 위치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서밋입니다. 15개동 총 1317세대 최고층 32층 2020년 12월에 지어진 3년차 아파트입니다. 방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서밋은 단지 입구에 서울 지하철 4호선이 정차하는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단지 바로 앞에 관문초등학교와 청계초등학교, 과천고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반경 1km 거리에 문원중학교와 과천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500m 거리에 과천서울대공원이 호수를 끼고 있어서 산책이나 운동하기에 좋습니다. 또한 1km 거리에 관악산 국립공원이 있어서 등산하기에도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정부 과천청사역과 과천역 사이에 상업지구가 들어서 있어서 편의시설 이용에도 좋은 위치입니다. 21년 12월에
34평 21층이 21억 5천만 원으로 최고가를 갱신한 이후 22년 11월에 14억으로 최저가로 거래되었습니다. 그 후 1년 동안 꾸준하게 반등하여 23년 11월에 34평 14층이 17억 9천만 원에 실거래되었습니다. 최고가 대비 약 3억 6천만 원 하락하였습니다. 하락률은 16%입니다. 최저가 2위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벼량동 주공사 단지입니다. 10개동 총 1110세대. 최고층 15층. 1983년에 지어진 40년차 아파트입니다.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인 단지입니다. 2018년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 2020년에 사업 시행 인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2년 5월에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아 현재 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건폐율 12%, 용적률 159%이므로 재건축 사업성이 좋은 아파트 단지입니다. 현재 GS건설과 건설비 변경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기존 15층 1100세대 아파트에서 지하 3층, 지상 35층, 11개동 총 1445세대로 2027년에 완공될 예정으로 재건축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벼량동 주공사 단지의 입지는 서울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 청사역에서 200m 거리의 초역세권 위치입니다. 단지 바로 앞에 이마트를 비롯한 상업지구가 형성되어 있어서 편의시설 이용에 좋습니다. 또한 도보 5분 거리 이내에 문원초등학교와 문원중학교, 청계초등학교와 과천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반경 700m 이내의 거리에 관악산과 청계산 산림욕장이 있는 숲세권 아파트 단지입니다. 재건축 관리 처분 인가까지 받은 단지라 전월세는 없습니다. 21년 9월에 17억 5천만 원에 최고가 거래된 이후 23년 3월에 13억 5백만 원으로 최저가 거래되었습니다. 그 후 가격이 조금씩 상승하여 23년 12월에 1층이 14억 7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최고가 대비 16% 하락하였습니다. 대망의 1위 아파트 단지입니다. 과천시 원문동 레미안슈르입니다. 42개동 총 2899세대. 최고층 25층. 2008년에 지어진 16년차 아파트입니다. 방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의 다양한 평형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보 5분 거리의 서울 지하철 4호선인 정부과천 청사역이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입니다. 단지 바로 옆에 문원초등학교와 문원중학교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또한 도보 5분 거리에 과천 중앙고등학교가 있어서 자녀들 학교 보내기에 좋은 입지입니다. 단지 바로 뒤에 청계산 산림욕장이 있고 도보 1km 거리에 관악산이 위치해 있어서 등산이나 운동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또한 정부과천 청사역 바로 근처에 상업지구가 형성되어 있어서 편의시설 이용에도 좋은 위치입니다. 21년 10월에 33평 7층이 18억 3천만 원으로 최고가를 갱신한 이후 23년 초에 12억 원대로 최저가로 거래된 이후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23년 12월 5층이 13억 8천만 원에 실거래되었습니다. 최고가 대비 4억 5천만 원 하락하였습니다. 하락률은 24%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파트로 광명시에서 최근 2달 사이에 거래된 최고가 아파트 단지 3개 단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평형대 아파트 단지. 최근 2달간 거래된 직거래 아파트를 제외하고 국토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조사했습니다. 또한 200세대 미만 아파트 단지들은 제외하였습니다. 4곳 아파트 단지들 모두 앞서 설명한 단지들이라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가격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위는 원문동의 레미안슈르 아파트입니다. 23년 11월 10층이 14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위는 벼량동의 주공사단지 아파트입니다. 23년 12월에 1층이 14억 7천에 거래되었습니다. 2위는 구림동의 주공 8단지 아파트입니다. 23년 12월에 17층이 16억 1천만 원에 실거래되었습니다. 대망의 1위는 구림동의 과천 센트럴 파크 푸르지오 서밋입니다. 23년 11월에 10층이 18억 8천만 원에 실거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최근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서울 메가시티 이슈 중 하나인 광명시 아파트 단지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아파트 단지 3곳, 최저가 아파트 단지 3곳,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고가 아파트 단지 4곳을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보았습니다. 21년 하반기 이후 시작된 부동산 폭락장이 23년도 중반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후 서울을 시작으로 반등의 기미가 보였으나 최근 우리나라 시공 순위 16위인 태형건설의 워크아웃 사태로 다시 부동산 분위기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에서 얼마나 적절한 대책을 내놓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올해 4월 10일 총선이 있어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경기 부양책과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에서 올해의 기준금리를 3차례 내릴 것을 예고해서 우리나라 역시 금리 상승의 불확정성은 제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급 측 측면입니다. 전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 자재비의 상승을 가져왔고 신축 아파트의 가격은 이를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준금리가 향후 안정화될 것이 예상됩니다. 결국 아파트 가격은 20에서 21년까지 급격히 상승해서 현재 조정장을 거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건설 자재비 상승, 물가 상승, 금리 인하 등의 원인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수요 측 측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0.7%입니다. 2명이 결혼하여 0.7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소리입니다. 점차 인구 수는 감소하겠지만 1인 세대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수요는 감소하지만 국민 평형대가 84제곱미터에서 59제곱미터로 서서히 변화할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오랜 기간을 두고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5년 정도의 단기 예측에는 적절하게 반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급과 수요 측면을 내다보았을 때 급격하게 치솟았던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을 끝낸 이후 서서히 장기 우상향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입지에 따른 지역적 차이는 반드시 존재하니 살기 좋은 입지 잘 선별하셔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서울 메가시티 이슈가 단순한 선거용 공약으로 그칠지 아니면 정말로 주변 도시들로 확장해 나아갈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동산 레시피는 앞으로 관련 도시들을 기준으로 꾸준히 단지들을 조사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에도 정답이 있다. 부동산 레시피였습니다.